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부양가족을 몇 명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추가 생계비는 혹시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에 법원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경우에 요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시 결정을 받아들인 분인데요.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셨습니다. 근데 그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계셨고, 형제가 뭐 2명이 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계시거나 아예 연락도 안 되는 형제도 있어서 본인이 혼자서 아버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그 큰 질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비나 치료비도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제가 아무래도 상담을 좀 시간도 길게 하게 되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실무를 진행하는 저희 직원들도 제가 꼭 체크를 더 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꼼꼼하게 이 부분을 서류를 작성할 때도 검토를 다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청할 때 해봤습니다. 아버님도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고, 월세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거비 부분도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 관련해서도 병원비도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해서 사실은 법원에서 다 받아주시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시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정명령에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 부양가족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 내용인데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들에 관련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보정은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요즘에는 어떤 보정을 내시냐면, 내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는 그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통장을 제출해서 금액을 소명해 달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 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생계비에 추가하라고 하십니다. 기초연금도 받는데 그것까지 중복으로 인정해 주시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내가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충분한 분들은 받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재산소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던 이런 상황, 부양가족도 아버님을 신청하고 주거비, 병원비까지 신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명하신 대로 따른다고 하면 그 40만원,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감액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만원만 감액을 하고, 그리고 보정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진술서도 제출을 하고 해서 그걸 법원에서 받아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신청할 때 기초연금 부분도 수령을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례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냉혹하지만 않습니다. 법에도 온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고 내 힘으로는 정말 그 어려운 사정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법원에 그 내 사정을 호소하시고 갱생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면 보정명령에서 명하신 그거를 일부 따르지 않더라도 재검토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 갱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이렇게 선처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서류 준비를 잘하고 노력한다면 나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법원의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